큐시트웨이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용산과 여의도 소식입니다. 네. 이 제목은요, 윤석열 여당 명예대표 당정일체에 띄우는 친윤입니다. 이 앞서 대통령이 당의 일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정 분리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요, 최근 사석에서 당정 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정 일체론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정 융합의 방안으로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명예 당대표를 맡는 방식까지 거론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계로 꼽히고 있는 이 천하람 후보까지 일제히 반박에 나섰는데요. 네. 이 전 대표 이 관련 자료를 SNS 글로 올리면서 이 독재관을 뜻하는 이 군주라는 단어를 인용해 이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입장 냈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 역시도 이 여당을 이 용산 출장소로 만들 생각인지 이 당의 스펙트럼은 대통령보다 넓어야 한다며 이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명예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 사실 이와 좀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죠. 장제원 의원이 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정 분리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당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권 세력의 정당,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셨는데 정말 그런 명예대표 수순으로 가는 걸까 싶은 게 이 민지숙 기자. 네. 이 장제원 의원은 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친윤계 이철규 의원 이야기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명예대표 맡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발언인데 직접 듣고 오시죠. 명예 당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분이 당 대표가 분리된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철규 의원이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요, 명예대표 아이디어에 대해 그런 방안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약간 뭔가 얘기를 다시 주워 담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당사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 민지숙 기자,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뭐 당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잖아요. 네. 이 대통령실도 일단 당정 일체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이 정권을 잡고 정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사실 당정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는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인 이 상황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긴 조금 이르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긴 좀 이르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게 이 시점에 지금 나왔죠. 최영일 위원님.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친윤계가 어쨌거나 당정 일체론을 약간 띄우는 듯한 네네.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네. 뭘까요? 지금 뭐 분위기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수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나온 얘기예요. 당정 일체, 당정 융합. 네. 지금 이런 이야기로 지금 흐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게 거세지니까 약간 완급 조절만 하는 것이지. 완급 조절이다. 전당대회 후에는 당정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정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정 분리론보다는 일체론, 융합론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이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후보가 누군가? 그 바로 떠오릅니다. 아, 그 후보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체가 또 특정 후보를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이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에 네. 무엇보다도 이제 당정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후보가 네.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네. 그럼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아.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하는 정도 지금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아. 다만 이걸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네. 집권 초기에는 항상 당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모든 정권이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정권 후기가 되면 또 다음 대선을 당은 준비하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이 대통령을 버립니다. 네. 한국이 정치에서 흔히 봐왔던 거거든요. 네. 임기 후반에 어떻게 하지? 지지율이 높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정치라는 게 네. 정당의 대표가 누구냐,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누구냐보다는 그 정당의 이념과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치를 이끌어가고 정당이 국회에서 뭐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네.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역사적인 흐름에서 생각하면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가 튀어나온 것 아닌가. 국민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가 튀어나온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거나 지금 흐르는 전반적인 거는 실제로 당정 일체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어쩌면 전당대회 이후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맡을 수도 있을 정도의 지금 이 도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당정 일체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세게 좀 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드라이브 지금 뭐 여의도에만 거는 것 같진 않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요즘 뭐 경제, 민생 쪽으로도 계속 드라이브 걸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제 고금리 관련 금융권 대책 마련을 지시한 내용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역시도 이 정부의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한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난방비 폭탄 등으로 달궈진 이 성남 민심 달래기에 이 앞장선 모습인데요. 오늘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서울시가 곧장 반응했습니다. 이 지하철, 버스 등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힌 건데요. 당초 이 대중교통 요금 계획은 이 올해 4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밝힌 이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어제 이 민생 관련된 일정이 많았거든요. 네. 청주시장 상인들 만난 자리에서도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상인 간담회에서 자신이 죽도록 일하겠다, 이 대통령이라고 큰일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연일 지금 경제, 민생 관련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윤 대통령 상반기에는 좀, 뭐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좀 공공요금을 좀 동결을 합시다라고 사실상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좀 난방비 민심이 들끓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닐까요? 난방비만이 아니죠, 지금. 많이 아니다. 예, 난방비로 이제 상징돼서 최근에 이슈화가 됐지만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 음식점 가도 10,000원 가지고 가도 뭐 그냥 기본 점심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고 그것만이 아니라 가스 요금, 뭐 전기 요금 뭐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으로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부유한 분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네. 받거든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본다면 생계비 비중이 거의 81%에 달해요. 이게 상위 20%는 뭐 30% 이하입니다. 평균이 33% 정도니까.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민생 중심의 기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은행권 관련해서 성과급이나 거액의 퇴직금 등등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결국
기본 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상반기 얘기를 했지만 하반기에도 공공요금이 그럼 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도 하반기에 가봐야 됩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인 관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업 과점 폐해가 크다. 예대 마진을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 이 연일 지금 뭐 통신, 은행 이렇게 과점인 이 업계는 기본 공적인 이런 의식을 갖고 좀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민생의 어려움을 좀 동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대 마진을 좀 줄여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연일 지금 경제 행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세가 이어지자 네. 어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추미애 박범계 장관 2년 동안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기소도 못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은 또다시 이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입막음하고 다니기 바쁘더니 정작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항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도 이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에는 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주가 조작이 없다 단정하느냐 하는 입장인데요. 네. 이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 대통령실이 하달하듯 한다며 이 대통령실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네네. 이거는 또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약간 네. 중심을 잡는 듯한 지금 이런 쓴소리를 예, 좀 하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쌍특검을 추진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면 정의당의 동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의석수 때문에. 네. 그런데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대장동, 특히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특검하자.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교집합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저런 입장을 내고 강한 부인을 하다 보니 정의당이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2월까지 한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지를 지켜보고 제가 생각하는 3월이 되면 정의당의 입장이 이런 수준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입장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핵심은 검찰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빨리 올해 탈탈 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무혐의가 나야죠. 근데 검찰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사법 판단을 지켜봅시다. 기소를 해야죠. 근데 기소를 하든지 무혐의를 판단하든지 네. 검찰은 탈탈 털었는데 쥐고 있으니 결론이 안 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데 정의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검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